자, 다음 방정식, 부등식의 활용 볼 거고, 자, 요 단원이 거의 뭐 이제 미분의 핵심이라고 보는데, 자,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해가지고, 자, 지금 할 내용은 이제 뭐 1학년 때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조금씩이라도 해봤던 뭐 그런 내용이 될 텐데, 자, 첫 번째로, 자, 이런 놈이 있다고 해볼게. 자, 그럼 이제 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2차 방정식 함수 얘기할 때 이제 이 얘기를 쭉 한번 하는 내용이야. 자,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방정식인데, 방정식도 뭐 함수 부등식이랑 거의 똑같은 놈이란 말이야. 자, 그래서 이 fx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y는 왼쪽 그리고 y는 오른쪽을 그려서 요 놈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. 그래서 뭐 3차 함수로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, 자,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갔어.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. 자, 그러면 얘가 지금 fx인 거고, y 꼴 0이라는 건 이 x축이 y 꼴 0이 되는 거지. 그래서 fx랑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이제 실근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요 놈의 실근이 이제 알파랑 베타랑 감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. 자, 방금 거가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일 거고, 그 다음에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 이제 오른쪽에 K가 지금 문자로 K 혼자 있을 때도 있을 거고, 또는 그냥 숫자, 상수항을 얘기를 하는 거야. 얘도 마찬가지야. 얘도 어쨌건 Y는 fx랑 Y는 K의 교점인 거야. 자, 그래서 얘는 X축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.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X축은 그려볼 거고, 이렇게 지나가. 자, 그런데 Y 꼴 K가 이렇게 지나간다. 그러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아니고 요때의 X좌표가 이제 근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요 놈의 근이 알파, 베타, 감마 이렇게 세 개다 라고 한다면 X축과 만나는 게 아니고 여기 요게 이제 알파, 베타, 감마가 될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. 자, 세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양쪽 다 x가 있는 식이 있을 때가 있겠지. 자, 얘도 방법은 당연히 똑같아. y는 왼쪽이랑 y는 오른쪽. 자, 요거의 교점이 되는 거야. 자, 이번에는 x축 아예 빼고 그려버릴 거고, 자, fx가 이렇게 지나가고, 자, gx를 그냥 2차 함수라고 해볼게. 그래서 뭐 g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자. 얘가 f고 얘가 g 이런 상황이야. 자, 요놈의 근이 만약에 알파, 베타, 감마라면 얘도 만나는 점의 x좌표, 여기가 알파, 여기가 베타, 여기가 감마, 뭐 이런 상황이 될 거야 일단. 자, 요게 이제 방정식의 실근 관련된 내용들인데, 자,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찌저찌 아무튼간 해가지고 오른쪽이 0이다. 그럼 x축과 만나는 점들이야. 그리고 오른쪽에 K라는 상수를 의미하는 문자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딱 숫자만 있다. 그러면 얘는 뭐 굳이 왼쪽으로 안 보내도 해결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, 사실상 여기에 3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왼쪽으로 보내버리면 돼. 보내버려가지고 는 0을 만드는 게 가장 나은 거고,
근데 K, 뭐 A, 뭐 이런 문자가 하나 혼자 있을 때가 있어. 그때는 냅두는 거야. 그때는 냅두고 무슨 짓을 하게 될 거냐면 이 녹색 선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몇 군데서 만나냐. 뭐 이런 짓을 하게 될 거야. 그거를 이따가 또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 거고. 자,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래프 두 개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야. 자, 이거는 어지간하면 두 개를 그릴 일은 없어야 돼 우리가. 왜냐면 두 개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은 세 군데서 만났으니까 다행인 건데 그건 그리고 지울 건데. 자,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상황을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지. 만약에 이거 몰라.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리려고 하면 여기서 접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.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두 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우리는 거의 이걸 빼버린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. 뺀다는 건 사실상 뭐 연립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넘겼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. 자, 그래서 일단 뺐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한번 봐볼게. 자, 뺀 놈을 hx라고 할 거야. 즉 fx 빼기 gx를 hx라고 하는 거고. 그럼 얘를 넘겼으니까 이제 는 0 되겠지.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는 요 놈이랑 요 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. 얘는 x축이 될 거고. 그래서 이게 x축이면 요게 AHX의 그래프가 될 거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, 베타, 감마가 될 거야. 자, 다시 한번 요 3번을 정리하면 자, 왼쪽 오른쪽에 다 x가 있는 상황이 됐어. 이거를 우리는 안 해야 되지만 그냥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두 그래프가 만나게 될 거야. 근데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드니까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기 위해서 빼는 작업을 할 거라고. 그래서 뺐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 이 알파, 베타, 감마는 당연히 x축과의 교점이랑 똑같아야 돼. 똑같아야 되는 이유는 뭐 이따가 잠깐 적어줄 건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.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질 거고 또 뭘 하나 기억하냐면 내가 삼각함수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자, 지금 F에서 G를 뺐단 말이에요. 그럼 빼기 뒤에 있는 놈이 있지. 그게 X축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. 그래서 이 노란 선이 X축 역할을 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얘가 쫙 펴져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. 자, 이걸 왜 생각해야 좋냐면 알파랑 베타 사이 부분이 x축보다 위냐 아래냐 이런 게 똑같아. 전부 다. 그래서 지금 보면 알파보다 왼쪽 보면 흰색이 더 밑에 있어. 그럼 여기서도 흰색이 더 밑에 있고 위에 있는 부분은 이쪽에도 위에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가능해. 그래서 뭐 x 좌표 그다음에 위 아래 이런 모든 것이 다 똑같아. 그래서 빼기 뒤에 있는 놈이 x축 역할을 한다 정도까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근도 알파, 베타, 감마가 되는 건 뭐 사실상 당연하지. 이거나 넘겨서 오른쪽을 만드는 거나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근도 뭐 똑같아야겠지.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왔다 싶으면 우리는 무조건 뺀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내가 알기로는 뭐 완벽하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 걸로 내가 알고는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. 차의 함수니까 뺐다는 얘기야. 그 차의 함수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 풍생고 선생님이 이 표현을 쓸 거야. 그래가지고 지금 20살 된 애들이 2학년 때 막 시험 거의 직전에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 차의 함수 모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.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나는 그때 차의 함수가 뭐 대충 빼라는 소리 같은데 차의 함수가 뭐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뭐 이런 얘기더라고.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거는 뭐 풍생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수학에서 겁나 중요한 거야 이 내용은. 자, 그래서 요 내용 꼭 기억을 하고 자,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얘기를 할 거야. 138쪽에 2번에 있는 거.
근데 요 얘기는 그러니까 책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긴 할 건데 별로 안 써. 별로 안 쓰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. 자,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야.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없어. 없고 그래서 뭐 근이 몇 개냐 이런 걸 알아내려면 뭐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 뭐 이런 얘기 내용도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사실상 3차 방정식이 근이 뭐 세실근이냐 뭐 중근이냐 이런 얘기는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서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아. 자, 일단 한번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해보면 자, 3차 방정식 근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다 한번 해보기는 할 건데 자,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방금 봤던 내용들이랑 똑같은 건데 자,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가 있을 거야. 자,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. 자,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건 또 이런 상황이 될 거야. 뭐 이렇게 반대로 A가 마이너스일 때도 있지만 A가 마이너스인 건 빼고 그릴게 지금부터. 자, 이런 식으로 뭐 될 거야.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. 자, 근데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3차 방정식의 근을 어떤 식으로 판별을 할 거냐면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해가지고 나온 결과의 부호로 얘기한다. 뭐 이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거든. 자, 그러면 얘는 극대가 위에 있고 극소는 밑에 있어.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야.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랑 극소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을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달라야 하니까 둘이 곱하면 0보다 작을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. 자, 그 다음에 실근 하나에 이중근이 있을 수가 있어. 물론 중근도 다 실근인데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실근 하나 이중근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거야. 자, 중근이면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.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하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. 굳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 실근 두 개다라고 표현할게. 자, 뭐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러면 왼쪽 모양은 극대가 플러스인데 극소가 0이고 얘는 극대가 0, 극소가 마이너스야. 그래서 실근이 두 개 또는 실근 하나의 이중근이다.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극대랑 극소를 곱했을 때 얘는 0이 나와버려요. 둘 중 하나는 0이어야 되니까. 자,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, 그 다음에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. 이제 뭐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하게 될 텐데, 자,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야. 한 군데에서만 만나야 돼.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. 자, 그럼 봤더니 얘는 극대, 극소 둘 다 플러스, 얘는 둘 다 마이너스. 그래서 얘는 극대, 극소가 부호가 같을 거니까 곱하면 0보다 클 거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, 책에는 여기까지 나온 거고, 이제 뭐 굳이 하나 더 얘기한다면 삼중근일 때도 있어. 삼중근은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야, 이런 거. 딱 한 군데서 만나는 거고,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. 딱 이렇게 되는 상황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야. 그때 극소는 없는 거고. 뭐냐? 완전 세제곱식일 때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거야. 이렇게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책에 나온 건 4번도 안 나온 상태잖아. 그러니까 책에 나온 얘기는 극대 극소가 있는 상황만 얘기했던 거야. 그렇지? 극대 극소가 있는 이 모양,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극값이 두 개다. 뭐 이런 모양만 얘기를 한 거고. 자, 이렇게 극값이 없는 모양들도 한번 파악을 몇 개만 해보면
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. 이럴 수도. 자, 딱 한가운데 점이더라도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인 건데 0이 아닐 때도 있는 거야. 이렇게. 자,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일단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인 건 맞아. 이렇게 X축에서 정확하게 딱 접하면서 통과할 때면 상중근이고 나머지 그냥 한 군데서만 만나는 건 그냥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인 거야. 근데 요거를 갖다가 실근의 개수 얘기하면 전부 다 한 개인 거지 이제. 그래서 내가 이 얘기까지 왜 하냐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를 보면 그 실근의 개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 f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를 내가 때려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. 그럴 때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꼭 이렇게 삼중근일 때 또는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 뿐만이 아니고 극값이 없는데도 한 군데서만 만나면 전부 다 이거는 실근이 하나인 거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. 자, 그러면 우리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자. 41쪽. 자, 141쪽인데 요거 써먹는 문제기는 한데 뭐 이런 간단한 문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막 이렇게 극대랑 극소를 곱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아. 그러니까 거의 안 써먹는데도 내가 설명을 해준 이유는 책에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알고는 있으면 좋지.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어떠한 설명을 할 때 극대랑 극소의 뭐 부호가 다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면 아 이게 그래프 모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. 그러면 27번 봐보면 지금 혹시 시간은 몇 분이에요? 9분 6분. 네. 자,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인데 그냥 뭐 실근 개수라고 했고 자 요거 그냥 한번 해볼게. 일단 실근 개수도 파악하려면 미분에서 그래프를 이용을 해야 돼 우리는. 그러니까 2차 이상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그래프야. 얘를 fx라고 할 거고 f'은 이런 놈이 될 거야. 그럼 얘가 0인 점 찾아야 되니까 3x 묶으면 이렇게 될 거고 0, 2가 될 거고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0, 여기가 2. 뭐 이런 상황까지 알게 된 거야. 자, 그랬을 때 x축이 어디로 지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지. 자, 그럼 봐봐. 이게 아까 그 내용을 몰라도 우리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다. 그럼 실근은 하나인 거야. 근데 x축이 여기에 딱 접한다 그럼 뭐 두 개. x축이 막 이렇게 한가운데 있다 그러면 세 개.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. 그래서 그러면 x축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건 y 값이 중요한 거겠지. 그래서 그때 그 속값을 구해야 돼. 어쩔 수 없이. 자, 그래서 자, 극대값 f0을 구해보면 얘는 2야. 그 다음에 극소값 f2를 구해보면 8 빼기 12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나? 이렇게 될 거야.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x축이 딱 이렇게 가고 있겠구나.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실근은 3개구나.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야. 막 극대 곱하기 극소를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x축이 이 그래프랑 몇 군데에서 만날까를 우리는 확인하려고 애를 써줘야 돼. 그렇게 이제 구하는 것이고, 근데 이제 아까 배웠던 대로 한다면 극대랑 극소를 구해서 둘이 곱했더니 0보다 작더라. 뭐 이렇게도 갈 수는 있는 거. 자, 그다음
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뭐 서로 다른 세 실근 어쩌고 저쩌고 얘를 이제 알아내래. 자, 이제부터가 이제 제대로 되는 상황인데 옛날에는 뭐 요 정도 문제도 수능에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쉬워져가지고 이런 문제는 안 나와. 근데 이제 내신에는 뭐 한 개 정도는 나올 수도 있고. 자, 미리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상황이 왔다. 여기서 실근 개수 어쩌고 저쩌고 했다. 그러면 K가 혼자 있는 게 편해. 아까 그 2번에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. 자, 그래서 얘를 일단 K를 넘겨가지고 는 K 해놓고 들어가는 것이고 얘를 fx라고 일단 할 거고 그 다음에 y equal k랑 몇 군데서 만나나 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야. 자, 그러면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을 좀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6으로 묶을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인점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랑 2일 때가 극점이야. 그리고 최고참 계수가 플러스니까 좀 길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. 자,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 상황이 된 거야. 자, 그 다음에 y = k라는 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고 k가 커지면 위로 올라갈 거고 k가 작아지면 내려오겠지. 자, 그러면 위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. 자, K가 이렇게 가. 그럼 이제 식은 하나인 거지. 쭉 내려오다가 요때 요렇게 딱 접하는 순간이 왔다. 요때는 이제 실근이 두 개가 될 거야.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세 군데에서 만나니까 세 개가 될 거고. 그러다가 더 내려오다가 요 순간이 되면 또 두 개가 될 거고 더 내려가면 여기서 만나가지고 또 하나.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. 자, 그러면 결국 지금 대충 상황 파악을 해보면 얘보다 클 때는 한 개, 이때는 두 개, 요 사이면 세 개, 이때 두 개, 얘보다 내려가면 한 개.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. 자, 그래서 기준점이 어디가 될 거냐? 요때가 되겠지. 요때의 K 값을 알아내야 돼. 근데 이 K 값은 극점들이 되는 거지. 자, 그래서 요때 K 값은 F-1이 될 거고 fx가 지금 요놈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7인가? 이렇게 될 거고 요때 K는 F2가 될 거고 F2는 16 빼기 24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거야. 자, 그러면 이제 답을 적어보면 자, 1번 답은 지금 3개야, 3개. 3개이려면 요 사이지, 요 사이.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7보다 작다. 요게 답이 될 거고. 2번은 뭐라고 써요? 2개. 자, 2개인 순간이 딱 요때인 거지.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 그리고 7일 때다. 라고 할 수 있는 거. 그 다음에 3번은 한 개일 때. 한 개일 때는 요놈보다 크든가 얘보다 작든가. 즉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든가 K가 7보다 크든가.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. 자, 그래서 얘 아까 우리 실근의 개수 뭐 이런 거 처음 얘기할 때 한쪽에 K가 있으면 Y = K랑 몇 군데서 만나는가가 중요하다를 이용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. 그 다음에 29번 봐볼게. 자, 이런 놈이 있는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. 자, 간단하게 쓰면 양근이 두 개고 음근이 하나다.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. 자, 28번이랑 잠깐 비교를 해보면 28번은 그냥 실근의 개수였어. 그래서 X축, Y축 이런 게 하나도 이제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양근, 음근 얘기를 하고 있어. 그러면
y축보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y축이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이때는 y축을 그려야 된다를 생각을 하면 될 거고. 자, 그 다음에 얘처럼 k가 혼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k를 보내버릴 거거든. 자, 근데 이 문제에서는 k를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내버릴 거야. 자, 그 이유는 저 k는 양수여야 돼. 그래야 편해. 왜냐면 자, k가 양수여야 여기서 올라가면 커지고 내려가면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돼 있으면 올라가면 k가 작아진다고 해야 돼. 이게 사람이 헷갈린다고. 그래서 k는 양수로 돼 있는 게 편하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fx라고 할 거야.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고 이렇게 될 거고 3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랑 2일 때가 이제 극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최고차는 플러스야. 자, 이번에도 이렇게 좀 그려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뭐 이런 상황이야. 자, 이래 놓고 이번에는 양근 음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y축이 좀 필요하다고. 자, 그래서 y축을 하나 그려볼 건데 0이 뭐 대충 요쯤 있겠네. 그럼 이렇게 y축을 하나 그려볼 거야. 자, 그 다음에 y 꼴 k 그리면서 이제 해결을 해보자. 자, 오른쪽에 2개 왼쪽에서 한 군데에서 만나야 돼. 자, 그러면 이 위쪽을 보면 오른쪽에 하나밖에 만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 보자. 자, 이렇게 되면 왼쪽만 하나 있을 거고 요때 언제나 뭐 이럴 때가 일단 중요하겠지 기본적으로. 자, 이렇게 되면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야. 근데 그 위로 가면 이제는 왼쪽 하나 오른쪽 2개니까 괜찮은 거지. 이제 그럼 계속 괜찮다가 요때는 왼쪽 오른쪽 0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. 그래서 딱 요 사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. 요 사이여야 음근 하나 양근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지. 그럼 요때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. 자, 요때는 뭐냐면 y가 0, 아니 x가 0일 때거든. x가 0일 때인데 우리 k를 넘겨버렸으니까 그냥 원점 지나는 놈이에요. 그래서 k가 0이 될 거고 요때 k는 f2가 될 거고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다면 마이너스 10이 나온대. 그럼 요 사이니까 이번에 답은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0보다 작다. 요게 이제 답이 되겠지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양근 음근 얘기 나오면 y축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k는 양수로 있는 게 좋다. 이걸 기억하면 돼. 그 다음에 2번. 자, 여기는 양근이 하나는 허근이 2개래. 자, 허근은 그래프에 나타나지 않는 거지. 그래서 오른쪽에서 한 군데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야. 자, 얘도 k를 혼자 나눌 건데 요놈도 요것들을 이렇게 보내버리자. 자, 그러면 이런 놈이 될 거고 얘가 fx인 상황인 거고 자, 그 다음에 미분하고
자, 근데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니까 얘는 뭐 이런 놈이 될 거고 이런 상황이 될 거고. 그 다음에 얘도 이제 y축이 필요하니까 y축 그려보면 요즘 어디 있겠지 이렇게. 자, y축 이렇게 있을 거고. 자,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하나 만나고 끝나야 돼. 자,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왼쪽에서 만나니까 안 되고 이렇게 가면 오른쪽 하나니까 괜찮을 것 같지만 왼쪽도 하나가 있으니까 안 되고 그럼 쭈르륵 내려와서 봤더니 요때 자, 요때는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인데 여기서부터 더 내려가면 오른쪽만 하나 만나는 거지.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때 k 값은 f-3분의 2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얼른 베껴보면 얘는 요게 될 거야. 자, 그래서 얘보다 아래여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요게 이제 되는 거야. 요게. 자, 그래서 뭐 허근 얘기 나오면 그냥 허근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버리면 돼. 자, 그 다음에 넘겨보고 지금 혹시 몇 분인가? 24분. 24분? 오케이.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30번은 굳이 뭐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 없고 다음 시간에 31번 한 다음에 이제 속도와 가속도까지 하고 일단 진도를 끝낼 거야. 그러고 나서 프린트 풀이하고 또 내가 그때 얘기했던 책을 좀 하나 줄 거거든.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초, 느리면 다음 주 말쯤에 아마 줄 거고 그래서 원래는 추석 전에 주고 추석 선물 세트로 그걸 줄까 했다가 너무 늦게 주는 건가 싶어서 조금 더 빨리 주긴 하려고. 아무튼 다음 주쯤에 아무튼 뭘 줄 거고 그걸 거의 뭐 사전처럼 갖고 다녀야 돼 이제 그거를. 오케이. 이거 찍고 오늘 여기까지.